지난 화요일이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세종의사당법이 운영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국가 균형 발전에 또 하나의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마스터 플랜 짜기에 나서게 될 텐데요. 오늘 KBS 생생토론에서는 세종의사당법의 소위 통과 의미 그리고 남은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춘희 세종시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최효택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세종시당에서 최민호 위원장 시간 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 참여자치시민연대 성은정 사무처장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관련 영상부터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세종시의 국회의사당을 둘 수 있도록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를 하는 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절차에 이제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국회 세종의사당법이 지난 24일에 마침내 운영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저 7시 뉴스 박병준 앵커한테 들었는데 이 국회 분원이라는 개념을 처음 생각하신 분이 이제 시장님이시라고. 예, 그때 제가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벌써 이제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요. 10년 전인가요? 예. 2004년도 유엔 결정 때문에 네. 이제 정부가 제대로 내려오지를 못하고 이제 네, 반토막 나서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됐고, 네. 근데 정부밖에 안 내려오니까 또 이제 국회와의 비효율 문제라든지 그때도 이미 문제 제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행정수도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유엔 결정 자체를 우리가 무시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뭐 헌법 개정되기 전까지는 국회 분원 또 대통령 제2집무실 그리고 또 프레스센터 뭐 이런 것들을 두어서 사실상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 아이디어를 2012년 1월 3일에 제가 그때 시장 출마 선언하면서 그게 필요하다 하는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이제 10년 만에 드디어 이제 실행에 옮겨지게 됐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마음고생 많으셨죠? 저기 취임하신 지 한 달 정도 되셨나요? 예, 한 달 조금 이제 막 지난 것 같습니다만. 예, 아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저기 통과되기 직전에 원내대표 찾아가서 건의문도 전달하시고 또 요즘에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시면서 뭐 1인 시도하고 그러시던데 어떻게 이번 의미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우리 충청권 주민들, 세종 시민들 다 축하할 일이고 환영할 일이겠죠. 그렇죠. 예. 그동안에 우리 주민들, 시민들 그리고 이춘희 시장 참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회 분원 2012년부터 추진하셨는데 만 9년, 10년 만에 감개가 무량하죠. 무엇보다도 정말 환영할 일이고요. 여기 계신 어떤 분들도 다 좋아할 일이고. 그럼요. 오늘 잔칫날입니다. 사실. 네, 잔칫날 아니겠습니까? 저도 즐겁고 애는 썼다 그러지만 결국 뭐 결실 아직 이제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좋은 결실을 보는 첫걸음을 띄게 돼서 저도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저희가 좋은 결실을 얻으려면 뭘 더 주의해야 되는지 오늘 좀 짚어볼게요. 그 전에 의미를 좀 더 여쭤볼게요. 교수님, 뭐 저 개인적으로는 여야가 합의를 했다는 부분 좀 늦어졌지만 돌아왔지만 그 부분 때문에 이건 뭐 늦어져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도 먼저 우리 시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세종 시민들이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충청도민들이 그동안 같이 합심해서 이뤄낸 최종적인 뭐 결과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제 첫 단추를 꼈기 때문에 저는 잘 되리라고 믿고 있고요. 저는 뭐 크게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그
대선하고 총선 때 보면은 거의 모든 후보들이 다 이 행정수도 완성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제 그것이 그러니까 5년이 됐던 또 2년이 됐던 이제는 첫 단추를 깨므로 해서 네. 이제 좀 이렇게 실타리가 좀 풀려간다. 네.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이 그 행정 측면에서 보면은 어쨌든 이제 행정 중심 복합 도시에서 이제 행정 수도로 넘어가는 네, 하나의 네. 이제 과도기적 지금 저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계적 접근. 이제 그런 네, 네. 의미가 있는 거고요. 우리 지역을 놓고 보면은 지금 지역에서는 충청 메가시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메가시티하고 행정 수도에 같이 손잡고 가는 네, 이제 네.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고 또 전국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국가의 균형 발전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네, 네. 드라이브를 건다는데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네. 해보고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가 손을 잡고 네, 이것을 네. 이제 통과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예. 처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희는 이제 희망 고문 1위 1비 하면서 그동안 네, 지켜봤다고 볼 참 수가 있는데. 성명서도 많이 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로 봤을 때는 직장을 옮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종시로. 예.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같은 입장에서는 같은 눈높이에서 봤을 때 네. 그래서 성숙하게 좀 기다려주는 네, 네. 시민들의 성숙한 기다림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두 가지 이제 기대와 우려가 있는데 네, 네. 국회 세종의사당이라고 하는 비행기가 이륙할 네. 때까지 뭐 지금까지는 어쨌든 이륙하기까지 어떤 활주로 유효거리 이런 것들이 좀 길었다고 보여지는데 네, 네. 이후에는 뭐 이제 순항하고 연착륙하는데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하는 기대도 있지만 네, 우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또 어쨌든 정치 논리라든지 아니면 네, 이해득실 이런 것 때문에 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들이 있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네. 여야 말씀드렸듯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진행됐다는 점에서는 네, 뭐 네. 아주 축하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님 뭐 내용 제일 잘 아시니까요. 그 이번에 통과한 내용 무엇인지 한번 짚어주고 저희가 좀 논의를 이어갈까요? 예. 우선 이제 그 국회 분원으로 네, 네. 세종의사당을 둔다. 그리고 네, 이제 네. 부르기는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부르기로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시행 시기는 그동안 여태 이제 오래 기다려 왔기 때문에 네, 네. 법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했고 네, 네. 또 부대 의견으로 이제 설계 예산은 이제 집행할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네. 법 통과된 후에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미리미리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작업을 미리 착수하는 게 좋겠다 네, 하는 네. 그런 부대 의견이 제시가 됐고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도에 확보해 놓은 작년도까지 네, 네. 확보해 놓은 147억 원의 예산을 예. 이제 집행할 수 있게 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네, 하나는 네. 여야 간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동안에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 그랬는데 네. 국회 이전 문제는 그렇죠. 뭐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가야 될 문제지. 강행 처리할 건 아니죠. 예, 뭐 예. 단독 처리하거나 이런 것은 예, 어쨌든 예. 모양새가 좋지 그렇죠. 않은 일이고 그래서 어쨌든 여야가 이번에 합의를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일이고 그동안에 이제 야당에서 쭉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이제 위원에 대한 우려 네. 그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네, 네. 국회 세종의사당의 법적 성격을 이제 분원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 네.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원은 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그건 어차피 이제 개헌을 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고 네. 대신 법적인 문제는 다음 개헌 때까지 더 이상 논란이 이제 필요가 없는 네. 것으로 정리가 돼서 네, 그 점은 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점을 다행이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국회 분원이라는 걸 명시를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전 이게 뭐라 할까요? 좀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게 그냥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이라는 얘기 안 쓰면 안 되나 이런 좀 근데 이제 그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그 부분은 예. 이제 어쨌든 헌법재판소 위원 결정이 이미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죠. 있고 거기에 예. 대해서는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야당에서 계속해서 그 이제 위헌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소를 해야 일이 진척될 수가 있고 네. 또 이제 개헌이 되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네. 개헌되기 전 단계의 과도적인 장치로서 이제 분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서 더 이상 논란이 네. 이제 벌이지 말자는 얘기죠. 네. 지난 2월에 이제 공청회를 했을 때도 위헌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 네. 지난 4월 26일, 27일 이제 법안 심사를 할 때도
결국 이혼성 가지고 계속 문제를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그다음에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그냥 덮어두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단계적 접근 전에도 한번 계속 강조를 해오셨습니다만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님 뭐 통과 내용 잘 아시잖아요. 네. 예, 이번에 주요 내용 위원장님 보실 때는 뭐 아쉬운 부분이라도 이런 건 없으십니까?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남아 있습니다. 뭐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세종의사당 설치 관련 법안이라고 하지만 그 법안을 들여다보면 딱 한 조 고친 겁니다. 그 국회법의 22조의 4라는 항을 딱 하나 만들어서 세종의사당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건데요.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분원을 설치한다, 분원을 둔다, 뭐 이런 조항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규칙으로 정한다는 의미는 국회의장이 정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세종의사당을 우리가 두도록은 돼 있는데 상임위원회에 뭐가 오는 것인지, 몇 개가 올 것인지 라는 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확보된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회의장의 규칙에 따라서는 상임위원회가 몇 개가 오른지 아직도 좀 모호한 그런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국민의힘당에서 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작년에 7월 20일 날 김태년 원내총무께서 국회를 통째로 옮긴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국회를 통째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헌 문제가 반드시 대두가 되고 이제 그거는 이제 국민적으로도 다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뒤에 분원, 소위 이제 상임위원회 일부를 옮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위헌 시비를 하거나 국민의힘이 반대한 바는 없죠. 작년 그 올해군요. 올해 4월 21일 날 정진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5개 항이 규정이 돼 있어요.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하는 건 물론이고 상임위원회를 기본적으로 세종시에 둔다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중앙부처 중에 서울에 있는 중앙부처 상임위원회만 서울에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임위원회 지금 17개라면 우리 중앙부처로 이전한 11개 상임위원회는 반드시 여기에 둔다는 것이고요. 또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그 예산정책처를 통째로 세종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산결산하는 위원회가 바로 세종시에 그 상임위원으로서 두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진석 의원에 보면 국회 사무처, 국회 도서관, 박물관의 별관도 세종에 둔다라는 항의 5개의 안을 발의안으로 내놓았던 것이에요. 근데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이 홍성국 의원님은 안 하고 정진석 의원님 안 하고 병합심의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홍성국 의원 안이 채택이 돼서 이제 분원을 둔다 그리고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11개 상임위원회다. 예산결산위원회도 온다라는 정진석 의원 안이 통과가 되었더라면 우리 세종 시민으로 볼 적에는 훨씬 더 분명하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세종의사당을 그릴 수가 있고요. 아마 시장님께서도 이제 설계비 147억 원을 집행하셔야 될 텐데 상임위원회가 몇 개가 오는지를 결정하지 안 된 상태에서 설계비를 당장 집행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국회 사무처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세종시에서 설계비를 책정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국회 사무처에 또 여기 엮여 있는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죠. 그래서 제가 아쉽다고 하는 것은 물론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우리가 환영하는 바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의 정진석 의원 발의안이 채택이 되었더라면 보다 세종 시민들한테 큰 선물을 우리가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저희 뭐 주요 주제이긴 합니다. 이전 규모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이건 뭐 이따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시장님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고 넘어갈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그 법안이 홍성구 의원이 이제 제일 먼저 발의를 했고 박안주 의원안, 정진석 의원안 이제 3개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정진석 의원 발의안 할 때도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좀 협의를 했었고요. 근데 문제는 계속해서 이제 유연성 여부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거기서 논의가 한 걸음도 더 나가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네. 그때까지 이전 범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부분까지 이제 담아내지를 못했고 네. 다만 그 국회에서 국회 사무처에서 사전에 이제 준비를 한 게 네, 있습니다. 네, 네. 우선 이제 입지를 정하고 또 이전 범위를 정해야 설계에 착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네, 네. 입지에 관해서 5개 대안 그리고 이전 규모에 관해서 이제 5개 대안이 제시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미 보고가 됐고 네. 대체로 입지에 대해서도 이제 그 전월산 앞에 부지 네, 그쪽으로 네. 대체로 이제 의견이 모아졌고 또 이전 범위에 대해서도 아까 이제 최민호 위원장께서 상세히 설명했는데 그 범위에 대해서 이미 네, 그 네. 최적 대안이 그거라고 이제 제시가 됐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특별한 이견도 없고 그래서 네. 이제 대체로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데 네. 다만 이것은 이제 그 법률적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이제 위원회 명칭 같은 것도 늘 이제 바뀔 수가 있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게 되면은 그때 위원회 명칭이 바뀐다든지 그럴 때마다 늘 또다시 이제 국회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 규칙에다가 유임을 해서 정하도록 하면은 이제 법률 개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그렇겠죠. 이제 개정할 네. 수가 있으니까 이제 법 기술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이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입장은 원래 이제 통째로 옮기자 하는 그런 이제 주장을 지시를 했었는데 네.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네, 네. 대표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게 그렇게 일관된 말씀하셨죠. 입장이었고 그래서 뭐 결국 이제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타협의 결과가 이번에 이제 그렇게 나온 거고 국회 규칙도 저는 뭐 크게 큰 이견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쉽게 잘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뒤에 또 다룰 내용이라서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저희가 뭐 오늘 다뤄야 될 주제가 많습니다. 일단 교수님 그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세종의사당법 논의가 사실 뭐 올해 뭐 시작하자마자부터 계속 어떻게 보면 질질 끌어왔죠. 그러다가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저번 주말에쯤 급물살을 탔다. 정진석 의원 SNS에 뭐 잘 될 거다 이런 글 올라오고요. 또 김기현 원내대표가 국회 분원 금거법 마련하겠다. 주말에 갑자기 얘기하면서 야 이거 뭐지? 전 개인적으로 이랬단 말이죠. 왜 이렇게 갑자기 좀 분위기가 돌변했다고 보세요? 뭐 아무래도 이제 뭐 대선 시즌이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 공약을 했던 사항이 이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여야가 변할 수밖에 없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야당이 변했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당도 그동안에 야당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은 그냥 포기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이 진척이 안 됐었는데 여당도 변하고 야당도 변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변화를 가져온 거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경선 버스가 충청권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각 후보들이 계속 오면서 계속적인 이제 그런 공약들을 이제 내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가 고향이 또 이쪽 충청도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좀 부담감 이런 것들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처자님 뭐 참 노력 많이 했습니다. 뭐 올라가서 1인 시위도 하시고 뭐 성명서도 연일 내시고 그러셨는데 뭐 갑자기 좀 뭐랄까 모멘텀이 확 생긴 이게 왜 이렇게 보세요? 저희가 이제 운영 개선 소위에서 회의 그 기록들을 시민들도 저희들도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동안에 사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위헌 요소라든지 아니면 당내 합의가 안 되어 있다라든지 아니면 국민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해서 사실 야당에서 계속 그 기류는 있지만 좀 버텼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버텨오던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버틸 수가 없는 버텨서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결국에 이제 도래했다고 보는 거고 거기에 이제 대선이라고 하는 사실 여야의 지금 다 충청권의 표심이 가장 결정적이라고 얘기하는 데에서 사실 행정수도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길에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분 없이 계속 합의를 안 할 수는 없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위기감 이런 것들이 뭐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위기감이 있었다는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오해를 좀 풀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네네. 제가 오늘 여기 나오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버텼다라는 표현도 쓰시고, 네네.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뭐 위헌 시비로 괜히 야당이 이걸 막아왔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들리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제가 그 경위를 보면 네. 아마 저도 지난번 생생토론에도 이거 다뤘을 때 네, 제가 네. 그걸 자세히 봤습니다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반대했다 이런 기류를 깔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주호영 원내대표 만났지 않았습니까? 네. 작년 7월 20일 날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통째로 국회를 이전하겠다, 청와대도 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주호영 그 당시 원내대표는 당연히 이건 위헌 시비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 네. 그거는 뭐 지금 생각해도 틀린 말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 뒤에 통째로가 아니라 국회를 이전하는데 일부 상임위원회, 소위 국회 분원을 옮긴다고 하는 데서는 전혀 이견이 없다고 시장님이 만나셨을 적에도 조영 대표가 말씀했을 거예요. 저도 확인을 했던 바고. 네. 그 뒤로 국민의힘당에 어떤 누가 일부 상임위원회가 이전하는데 반대를 하거나 위헌 시비를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제가 좋겠고요. 말씀드릴까요? 누가 있었는지?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국민의힘이다, 민주당이다, 당대 당의 대립구도가 아니고 네. 지역의 어떤 대립구도라고 이게 네. 암암리에 잠재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충청권 의원들은 사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당이든 누가 여기에 반대를 하는 분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수도권 지역에 있는 의원이라든가 또 비수도권 지역이라 하더라도 충청권이 아닌 분이 여기에 이견을 가질 수 있지요. 네. 이거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당을 떠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지만 국회 본회의가 통과될 때까지는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1인 시위도 하고 제가 국회의원 300분 전부한테 편지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네. 이게 그렇다고 민주당 당론도 지금 채택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수도권 의원들이 어떻게 되실지 거기에 대한 일말의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우리가 옛날에 행정수도 위헌 판결도 결국 수도권 의원들이 이렇게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소원을. 거기에 우리 지역에 좀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근거가 있든 없든 거기에 대한 충청권 우리 주민들의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거나 버텼거나 해서 진전된 바는 저는 없다고 보고 오히려 제가 김기현 원내대표를 만나거나 주호영 대표를 만나거나 지난번에 이제 바뀌었습니다마는 김도읍 정책의장을 만났을 적에도 국회 소위 분원이라고 얘기하는 일부 상임위원회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당에서는 전혀 반대할 이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네. 저는 지난번 김기현 원내대표 만났을 때 주장한 것은 이걸 당론으로 채택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네. 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국민의힘이 뭐 홍보가 약해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국회 분원 오는 것조차를 우리도 반대했다라는 시각은 아니고요. 네. 통째로 한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국회 분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일부 개개인의 일부 의원들의 발언 가지고 그걸 국민의힘에서 반대했다 이렇게 보실 일이 아니고 그거는 큰 틀에서 볼 적에는 국민의힘에서 반대한 바가 없고 오히려 아까 제가 정진석 의원 발의안을 말했듯이 제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길어져서 추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네. 이거 뭐 반론을 그거는 이제 분명히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주호영 원내대표 그리고 네, 네. 전 원내대표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제 여러 차례 만나 뵙고 실은 이제 경위는 이렇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예산을 설계비 예산 전액을 확보할 때 그때 이거는 이제 확보를 하면서 사실상 여야 간에 이제 합의가 있었던 거죠. 합의가 있었는데 그때 네. 그러면은 국회법의 근거를 마련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 네, 네. 예산을 집행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 이제 그런 예산 부수 법안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 개정이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법 개정합시다. 그랬더니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한 사항이니까 공청회를 합시다. 그래서 2월달에 공청회를 한 거예요. 그렇죠. 공청회에서도 그때는 이제 계속해서 의원 문제 제기가 돼 있었죠.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의원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4월 26일, 27일에 이틀 동안이나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그때 결론을 내리기로 했었는데 그때 역시 이제 제일 마지막 순간에 국회 사무처에서 자료 제출이 늦어져서 오늘
그 결론을 못 내렸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홍성국 의원이 6월달 국회는 다음번 6월 국회는 보면 반드시 처리하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그 약속까지 받아내고 이제 그때 했는데 결국 이제 6월달 국회에서 원구성 문제 때문에 처리를 못했고, 그러니까 매번 그 경위를 보면은 매번 계속 딜레이를 시키는 겁니다. 네. 그때 결론을 충분히 노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 문제에 대해서는 실은 문제 제기가 된 게 2004년도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없이 논의를 했고 공청회에서도 논의됐고 4월 26일, 27일에 논의됐고 그런데 이번에 통과시킬 때도 또 위헌 문제를 또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은 반대를 안 한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반대를 했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고 이번에도 이제 결국 그 반대 의사를 확실히 철회해야 하는데 이제 국회 분원에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이게 동의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우리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이제 민주당 경우에는 이미 당론으로 정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당 대표나 원내 대표나 어느 누구고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누구도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시간을 끌어온 측에 나는 어느 정도 그 반대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가 됐었고 시간을 끌어온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오늘 토론은 이제 앞으로 세종시 국회의사당이 어떻게 나아갈 거냐, 나아가야 하느냐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주로 다루려고 한 토론이니까요. 이번 논의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교수님, 뭐 이제 소위 통과했으니까 이제 상임위 전체회의 가고 법사위 거쳐서 이제 본회의만 통과되면 됩니다. 근데 뭐 통상 여야 합의로 통과된 안건은 뭐 본회의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전에 잠깐 제가 좀 두 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논의 빨리 끝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할 얘기 많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양쪽 다 뭐 서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진정성을 한번 믿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지금은 어차피 이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사실은 개헌 문제가 이제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요. 적기가 저는 이번 대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 때도 개헌 문제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모든 후보들이 개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 각 당에서 개헌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좀 그런 노력을 좀 해달라는, 그러니까 진정성을 보여달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에 이제 이렇게 남은 절차는 이제 소위가 통과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가 되는데 28분이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민주당이 16분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10분.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여야를 떠나서 저는 뭐 소위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전체 회의에서 반드시 통과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자구 수정이라든지 뭐 이런 체계라든지 뭐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무리 없이 저는 통과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마 이제 9월 정기국회에서도 통과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아까 우리 최민호 위원장님 걱정하신 부분이요. 저는 아직도 수도권에 대한 그런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야당도 그렇게 우리 최민호 위원장님도 노력해 주시고 시장님도 끝까지 우리 민주당은 당론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좀 이렇게 한번 또 그것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론으로 결정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 글쎄요, 저는 뭐 당론으로 결정 안 된 줄 알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틀렸다면 사과드리고요. 그 홍성국 의원 안에 보면 세종특별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세종국회의사당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것이 국회를 통째로 옮기는 것이냐 해석의 문제를 가지고 그거를 그 운영 소위에서 그 의견을 서로 논의를 했다면 그것이 위헌 시비를 갖고 발목을 잡았다, 버텼다 이렇게 보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것이 국회 가지고... 분원이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흔쾌히 우리가 추진했던 바와 그는 동일하다 해서 여야 합의가 된 것이지 이 법안의 문기를 가지고 해석 여부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서로 논의하는 걸 가지고 발목을 잡았다, 반대했다 이렇게 보실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안이 최초로 이제 제출이 된 것이 이해찬 의원 법안입니다. 2016년입니다. 그렇게 조문도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 위헌 문제에 대한 내용 자체가 그때부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헌 문제에 관해서 좀 더 논의할 게 있다는 얘기는 그걸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밖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네. 그게 그 오랜 기간 논의를 했는데 뭐 1시간 더, 한 달 더, 1년 더 논의한다는 게 추가적으로 나올 얘기가 또 있는 거라 모르는데 네, 네, 계속해서 알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만 제기하면서 그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늦어진 것이고 그게 시간 끌기가 아니면 뭐냐 그런 얘기죠. 이 문제는 이 정도로 그거는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반론을 될 것 하고 같고요. 싶은데요. 예. 뭐 이거 갖고 따지자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 논의가 본격화되고 다시 불을 붙은 것은 분명하게 2020년 7월 20일 날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청와대와 그때 부동산 대책을 삼기 위해서 세종의 청와대와 국회를 통째로란 표현을 써서 네, 옮긴다고 네, 하는 네. 데서부터 이게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네, 논의의 네. 시작을 봐야지 2016년도까지 갈 일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그 이후에도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었고 이게 이제 위헌 문제에 대해서는 2월 25일 날 공청회를 할 때도 전체에 옮기는 것이 아니면은 본회의를 서울에서 하는 것이라면은 유연성이 없다는 것으로 대체로 논의가 됐고 그것도 여야 양쪽에서 진술인을 2명씩을 내서 논의를 했었는데 네, 여야 네. 진술인 모두 그것은 유연이 아니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차장님, 뭐 지금 우리 시장님이나 위원장님 말씀 뭐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인데 서로 좀 보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근데 일단 이전 규모를 놓고 보면 11개 상임위, 18개 상임위 중에 11개니까 절반 이상이죠. 네네. 거기다가 예결위, 그리고 뭐 각종 뭐 예산처라든가 뭐 그래서 뭐 국회 순수하게 국회 관련 국회의원 243명인가요? 거기다가 이제 상임위 직원들 다 포함하면 3,700명이 온다고 저희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문서화된 약속은 아직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전 규모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우선은 세종에 있는 정부 소관 부처에 관련되어 있는 네, 11개 상임위가 내려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좀 보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세종 시민이다 보니까 국정감사 때나 이럴 때 보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버스라든지 아니면은 오송역에 가 계시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네, 계시는 네, 경우도 네. 있고 공공기관에 있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인 게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세종에 왔다가 서울 왔다가 그리고 다시 지역으로 가는 이런 정도의 비율들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네, 네. 목격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행정과 입법이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래서 현재 이전 규모라고 하는 거는 네, 소관 네. 어쨌든 세종에 있는 이러한 11개 상임위가 내려오는 것이 우선은 뭐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네. 시장님, 이 부분은 공청회 과정에서 여야가 뭐 문서화된 약속은 없습니다만 충분히 물밑에서 이건 협상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님들이 이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네, 이제 네. 선택의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를 그랬었죠. 했고 2019년에 대체로 이제 입지하고 이전 범위에 대한 최저간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 네, 최저간에 네. 보면은 11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네. 그리고 국회 사무처,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예산처. 도서관 예, 예. 아까 이제 최민호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네, 그 부분이 최저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으면은 네, 네. 그 최저간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네. 최저간을 선택해서 이것을 마스터 플랜에 담아서 이제 설계에 반영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 네. 입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박병석 의장께서는 이제 여의도 이제 국회의사당이 좀 비좁아서 네, 네. 충분한 시설을 좀 두지를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네. 지금 당초에 저희는 한 50만 제곱미터가 최저간이다 이렇게 하는 안이 이제 제시가 됐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62만 제곱미터. 네, 네. 지금 현재 이제 여의도 의사당이 33만 제곱미터니까 네, 네. 한 1.8배 정도 두 배 되는 정도 그 되네요. 정도 예,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하고 또 규모가 이제 사실상은 이제 실무적인 안은 결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네, 네. 그것은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보고를 받고 이제 마스터 플랜으로 확정 짓고 이제 결정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될 것이고요. 네, 네. 이 기본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국회 사무처하고 이제 국토교통부 그리고 행복도시건설청 우리 세종시. 시가 예, 참여해서 TF팀을 꾸려서 네, 네. 이제 필요한 일들을 좀 하나하나 좀 해나가기로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아까 이 문제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기를 해주셨는데 이 충청권 입장에서 기존에 했던 약속들 뭐 약속이라고 뭐 부르지 못하겠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대못을 박으려면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도 뭐 이미 많이 합의가 됐고요. 네네. 그리고 이 합리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17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우리 세종정부청사가 내려온 기관에 소관 상임위원회가 오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예. 당연하다고 보지만 저는 그것 플러스 상임위원회 회의체만 딱 왔다고 해서 그게 국회가 왔다고 그러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죠. 네네.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도서관이라든가 네. 또 국회 입법조사처라든가 네네. 또 아까 얘기했던 입법 예산 정책관이 네네네. 정책처라든가 또 국회 사무처 일부도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나아가서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면 밤샘 토론도 하고 하게 될 텐데 그럴 때 여기서 근무하는 우리 국회의원분들이나 또는 사무처 직원들을 위한 숙소 예를 들어서 의원회관도 일부 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것들이 저는 뭐 올 것이냐 말 것이냐를 떠나서 그걸 법상으로 딱 못을 박았다라면 네. 예산 확보하기도 훨씬 더 편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이고요. 네. 지금 규모나 얘기한다면 제가 생각할 적에는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그런 부대 시설, 부대 기관도 부속 기관도 함께 왔으면 바람직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보통 어떻습니까? 그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임위 명칭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럴 때마다 법을 개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보통 규칙으로 정해도 뭐 이게 약속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법조항으로 그냥 우리가 못을 박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가장 완벽한 것은 사실 이제 예. 법에 들어가 있는 게 제일 좋을 텐데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네. 그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단서 조항으로 넣어놓은 것이 뭐냐면 지금 그 기본계획 수립을 국회 사무처에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거기에서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될 거예요. 네네. 근데 다행인 것은 지금 국회의장이나 두 분 부의장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분들이 또 다행히 또 우리 충청권 출신들이고 네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우리 지역에서 원하는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네네. 이제 그런 기대를 좀 하는 겁니다. 네. 쌤, 법률로 정하는 것은 뭐 다 정하면 좋죠. 좋긴 네, 좋은데 이제 법률 사항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하고 그 네, 큰 네. 틀을 정해주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이제 시행하는데 아까 이제 뭐 직원들 숙소라든지 뭐 또 의원회관 이런 것들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 다 법률로 정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죠. 네, 네. 근데 국회가 이제 큰 중심이 옮기게 되면은 네, 네. 그걸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 뭐 네, 기관들 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박병수 의장님께서 네. 이제 구상하신 대로 틀을 넓게 잡으면은 네, 거기에 네. 그런 시설들 예산 확보해서 하나하나 지어가면은 얼마든지 해결을 될 수 있는 문제고 네, 근데 네. 법 규정으로 정해놓으면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일을 하는데 꼭 장애인으로 작용하는 오히려, 경우가 오히려 더 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법에서는 최소한으로만 정하고 이제 필요한 것들은 하나하나 이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네, 또 네.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 나가면 되고 이제 그걸 담아내는 것이 이제 기본 계획입니다. 기본 네, 계획에 네. 그런 내용들이 잘 담길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법에서 정한다고 할 적에요. 그 상임위원회나 명칭도 바뀌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일일이 법에서 정한다는 것은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건 불필요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법에서 정한다는 것은 원칙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는 이 정진석 아닙니다. 상임위원회는 국회 세종의사당에 둔다. 다만 서울에 있는 중앙부처에 대한 상임위원회는 서울에 둔다. 이런 정도 규정은 법에서 정해두어야 우리가 훨씬 편하고요. 네. 그리고 국회 사무처나 뭐 도서관에다 이걸 일일이 법에서 정할 필요는 없죠. 거기에 국회 소속기관은 필요에 따라서 세종의사당에 둔다. 이렇게 원칙을 정해만 뒀어도 우리 시장님 뭐 예산 우리 집행하거나 기본계획 세우는데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네. 그렇다는 말씀이시지 상임위원회 11개를 다 법에서 규정해서 그 뭐 법에서 이전한다 그렇게 정할 수는 없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 아닙니다. 경위를 제가 네. 이제 그 점이 그것까지 딱 정했으면은 당연히 좋죠. 좋은데 네, 네. 그동안에 이제 문제는 계속해서 유연 논란만 하다가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못 한 겁니다. 네. 여태까지. 이게 여태까지 이제 소위가 여러 차례 열리고 그랬지만은 그 부분에 대한 논의에 아예 들어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합의를 하려면 또 이제 회의를 몇 차례 더 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고 네, 네. 저희는 이제 예산이 작년도에 편성돼 있고 지금
8월 말인데 아직까지 예산을 지금 한 푼도 못 쓰고 있거든요. 이런 네. 상황에서는 저희로서는 좀 아쉽긴 하지만 국회법이 빨리 통과되는 것이 내용을 좀 충실히 하는 것 못지않게 또 중요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점을 좀 꼭 이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장님이 강조하셨던 게 이제 6월 말까지 돼야 연내 기본 설계 착수가 가능하다. 항상 강조하셨거든요. 지금 뭐 9월 초에는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연내 기본 설계 착수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 설계하려면은 아마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직접 하지는 못하고 또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입찰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밟아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6월까지 꼭 통과되어야 금년에 조금이라도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그 문제 제기를 좀 했기 때문에 부대 조건으로 또 기본계획 수립 절차는 좀 법 개정 전에라도 미리 좀 밟기 시작해라 하는 부대 조건을 제시를 했고 그래서 국회 사무처도 지금부터는 이제 바삐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뭐 본원이 오진 않지만 이 정도 규모가 이전을 한다면 사실 뭐 행정 도시지만 거의 행정 수도에 걸맞는 위상이 갖춰진다고 봅니다. 뭐 여기다 뭐 대통령 제2집무실까지 좀 더할 나위 없겠죠. 예. 세종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뭐 파급 효과라 그럴까요? 저희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네. 일단은 뭐 시작이 반이고요. 그러나 이번 통과된 것은 시작이 아니라 일단 중간 지점에 저는 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대선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기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충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여야 후보들이 개헌 문제 반드시 얘기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 제2집무실 비롯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지역에서 거기에 대해서 호응 잘해주고 또 적극적으로 충청에 구애한 후보에게 사실 관심을 좀 가져주면 이것이 이제 지금부터 차근차근 더 넓은 쪽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처장님, 그 질문도 잠깐만 하나 좀 짚고 갈게요. 작년에 세종시 집값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때 이제 국회가 옮긴다더라 하여튼 이제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거든요. 사실 올해는 세종시 집값이 조정 아니면 국면 이제 뭐 안정되는 분위기인데 이게 또 집값 상승의 어떤 동력으로 작용해서 우리 청년층 또 무주택 서민들 또 어려움 겪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작년에 행정수도 이전론이라고 하는 게 정책이 이제 던져지듯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행정수도가 될지에 대한 그 차근차근한 준비나 아니면은 내용 없이 던져진 그런 정책 때문에 세종시 집값이 천정부지로 좀 솟은 어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좀 계기가 됐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사실 이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자마자 또 일부에서는 부동산 이런 데서는 또 뭐 이렇게 집값과 관계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세종시의 행정수도와 관계되어 있는 내용, 국회의사당 건립과 관계되어 있을 때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거에 촘촘한 어떤 그러한 미래를 좀 예견하고 대비하고 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같이 좀 준비가 되어서야만 그래야지 세종 시민뿐만 아니라 충청 그리고 수도권에까지 그러니까 행정수도라고 하는 데에서 세종시가 이렇게 해서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정서적인 어떤 그런 연대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할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시장님 뭐 지금 말씀 들으셨지만 지금까지도 바쁘셨지만 더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우선 그 집값이 오르는 것은 누구에게도 좋지가 않습니다. 집값을 안정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집값이 오르는 것은 전국적인 붐 이런 건데 좀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은 집값이 많이 오를 이유가 없거든요. 인구가 이제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핵가족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도 아니고 또 오히려 지금 인구가 줄어들 것을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수도권 집값은 그래도 뭐 주택 공급에 좀 애로사항도 많고 그래서 좀 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이제 세종시를 비롯한 지방의 집값 문제는 주택 공급을 충분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길게 보면은 충분히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리 신도시로 보면은 20만 호 주택을 건설하기로 했는데 그중에 한 12만 호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8만 호를 좀 더 앞당겨서 건설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세종시가 이제 신도시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로 보면은 서울시 면적의 4분의 3 정도가 되는 465제곱킬로미터라는 큰 그 도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소위 농촌 지역 중에서도 일부
택지 개발이 이제 가능한 곳을 찾아서 네. 아마 정부하고도 좀 그동안 협의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조만간 발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런 준비를 통해서 주택 공급을 충분히 좀 할 필요가 있고 이제 국회가 이전하게 되면은 이제 국회 사무처 직원들도 좀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기 집값도 많이 올랐다는데 네, 네. 또 특별 공급을 없어지고 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걱정들도 많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차례 좀 정부 내에서도 좀 논의가 있고 네. 또 국회 사무처하고도 좀 구체적으로 좀 논의를 해서 네, 주거 대책도 좀 강구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토론이 좀 많이 뜨거웠던 것 같은데요. 벌써 어느덧 마무리 발언 들을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많이 못 드릴 것 같아요. 한 30초씩밖에 들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세종의사당 국가 균형 발전의 토대가 되려면 우리 뭐 어떤 점에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될까요? 예, 처장님부터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왜 태어났어요라고 하는 세종시의 질문에 이제는 좀 답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주어졌다고 네,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립되는 이 과정에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올림픽에 나가는 국가대표 같은 그러한 그 마찬가지의 무게감을 좀 갖게 되는 거거든요.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거에 세종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네, 지역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네, 네. 시민사회에서도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세종시 출범의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예, 위원장님. 예. 예, 그 국회가 이전됨으로써 우리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의미도 달성하지만 네, 네. 더 나아가서 미래 개척적인 어떤 모양의 틀이 갖춰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그 대전, 세종, 네, 또 네. 천안, 청주까지 지하철, 네, 네, 네. 전철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수도권과 연결되는 국회 이전과 연결시킬 적에 이 조속히 이제 건설이 돼야 되고요. 이것이 건설이 된다고 할 적에 충청권 전체의 교통 중심 축이 네, 바로 네. 세종에 생기는 것이다. 네.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메가시티의 문제도 네, 네. 바로 국회 이전과 동시에 네. 지하철 건설과 함께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있는가, 이룰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면 이 국회 네. 이전 문제라는 것은 단순히 행정수도 문제로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를 넘어서 네. 미래의 수도, 미래의 중심 도시로서의 세종시의 위상을 더 높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청권 메가시티의 동력도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예, 시장님. 우선 지금 당장에 걸려 있는 문제가 뭐 지금 자료 화면에도 보셨습니다만은 30일 날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빨리 통과돼야 네, 되고 법사위 이제 본회의를 거쳐서 가야죠. 빨리 정리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 또 다시 이런저런 논란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우리 세종시가 행정 수도로 완성될 때까지는 이런 불안전한 상태가 계속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개헌이 이루어져야 되고 네. 이 개헌 과정에서 우리 세종시 행정수도 세종의 이제 위헌 문제는 네, 네. 해소가 되면은 우리 세종시가 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행정수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를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족쇄를 풀자는 말씀이셨고요. 예, 최 교수님. 예,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저도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수도의 꿈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민들의 저는 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행정수도에 걸맞는 지역민의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이 스스로 한번 자문하고 내가 과연 수도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네, 네.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고 이번 대선이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행정수도 충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도에 맞는 시민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세종시 이렇게 건설 과정을 쭉 돌이켜 보면요, 그야말로 여야 간의 대결과 합의의 반복이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간에 여야가 합의를 이뤄냈을 때 세종시는 한 단계씩 더 발전해 왔죠. 국회 세종의사당이 여야 협치의 상징으로 우뚝 설 날을 기대해 봅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